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이 호남 고속철도가 오는 봄에 개통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고속철이 저속철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이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이 호남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KTX 열차를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45분 더 걸립니다. 이름만 고속철이고 사실은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문제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남원 순창이 지역구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자, 광주에서 와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민종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고재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김종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 주제 담은 짧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올봄에 개통되는 호남선 KTX가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호남선을 개통하면서 전체 운행 편수의 22%인 18편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에서 익산으로 직행할 경우 용산에서 익산까지 66분이면 도착하지만 서대전역을 거칠 경우 1시간 51분으로 45분이 더 걸리게 된다. 서대전에서 익산까지는 선형이 구불구불한 구형 노선으로 제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라선 KTX도 용산에서 전주까지 80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것을 서대전을 거치면 2시간 이상 걸린다. 코레일과 대전 지역 쪽은 서대전과 계룡, 논산역을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서대전역이 용산역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다는 논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 주민들은 대전과 충남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호남에게 희생을 감수하라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수도권과 호남권을 최단 시간에 연결한다는 호남 고속철의 건설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대전 경유 문제는 호남과 대전 지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X의 서대전역 경유,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 네. 호남고속철도 네. 이게 3월에 개통한다 그러다가 뭐 다시 4월로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제가 좀 설왕설래하죠. 예.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예. 호남 고속철도는 3월 달까지 시험 운행을 하고 4월 초에 개통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대전 구간의 정체 문제나 지역 간의 이 의견 대립 문제로 인해서 4월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예. 그렇게 봐지고요. 사실은 이제 고속철이 개통이 되기 직전에 이제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시운전을 해야 돼요. 예.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시설물 점검이나 또 열차 운행 체계 그리고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이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3월 달까지 이루어져서 4월 초에 개통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4월 초에 개통한 것이 원칙인데 이게 조금 이 서대전 문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예. 이제 이 지역 간의 대화도 해야 되겠고, 예. 또 국회에서 이제 2월 2일 날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
제가 소관돼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예. 현안으로 이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예. 원래대로 예. 결정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그렇게 예. 진행할 예. 계획입니다. 4월 초에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연기될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예. 일단 당초의 계획대로 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천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이게 용산역을 출발하는 호남 고속철도인데요. 이게 네. 서대전을 경유한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판례를 가져오셨군요. 예. 예, 말씀하시죠. 현재, 용산에서 현재 운행을 서대전을 거쳐서 지금 논산을 거쳐서 익산으로 오는 것이 현재의 노선입니다. 예. 이 노선을 우선 KTX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4월부터는 용산에서 오송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익산으로 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호남 고속철도죠. 네, 그렇게 예. 되면은 211km가 되고요. 예. 소요 시간이 66분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송에서 다시 서대전을 거쳐서 예. 구 노선을 타고 익산까지 오겠다. 예. 그러면 32km가 더 걸리고 예. 그 다음에 243km가 되어서 예. 시간은 111분이 소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네. 노선에서 보면 용산에서 출발한 그 기차가 네.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으면 네. 거의 뭐 반듯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물론 약간 곡선이긴 합니다만, 근데 서대전역을 거치게 되면 이게 빙 돌아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서대전에서 익산까지의 구간은 이게 신설 철도도 아니고 네. 좀 구불구불한 그 네, 노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더 말리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32km가 시속 150km 가기 때문에 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대전을 그렇게 경유해서 오는 열차가 얼마나 할 거라고 이렇게 국토부가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건지. 국토부 계획으로는 현재 호남선과 예. 전라선을 합해서 62회가 다니고 있는데 예. 이것을 82회로 늘리겠다. 예. 그러면서 그중에서 18회를 서대전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예. 계획을 하여서 예. 그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을 포함해서 22%가량 된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5편 중에 1편은 네.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고 4편은 안 들리고 그냥 바로 익산 쪽으로 내려오게 하겠다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열차 운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호남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원 의원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원칙에도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호남선 KTX가 서대전을 경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예. 첫째는 이제 고속철도의 사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 목표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통합 국가의 교통망 구축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도 국토부의 그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나오지만 국민 교통 편의 중심으로 국가 철도망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민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호남 분들에게는 호남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서대전까지는 지금 고속철입니다. 경부 고속철 예. 대전까지. 그러면 이제 이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오는 구철도는 이거는 일반선이에요. 그리고 또 익산에 오면 다시 이제 광주 송정까지 이제 고속철도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고속도로를 내놓고 일반 국도를 이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시설안전공단에서 새로운 그 기법을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이 KTX를 운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400km를 최고 속도로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 이 대전 구간은 지금 한 300km 이 수준에서 지금 고속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예. 거꾸로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일반 철도로 운행을 한다. 이건 새마을 수준이에요. 예. 새마을 열차 수준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익산에서 송정까지 이 고속철도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이건 뭐 사실은 코미디 같은 수준이죠. 예. 국가적 망신입니다. 예.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침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이번에 바로 잡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에 없는 일이고 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광주에서도 비슷한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도 좀 여론이 상당히 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 지역은 아무래도 이게 2015년도에 이 계획이 확정될 당시에 이미 천왕역 분기에서 오성역으로 한 번을 양보를 한 상황이다. 예. 그럼에도 또다시 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부분은 대전과 서대전역이 직선거리 3km임에 불구하고 예. 방금 좀 전에 강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어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이 승객들을 대전역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서대전역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 이기주의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원안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은 상식이고 원칙이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예. 광주에서도 상당히 뭐 성명서도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뭐 이제 언론에서는 지역 정치권 그리고 행정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광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육사 지방선거에 나왔던 대전 지역의 지방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서대전역 경유를 내세웠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토부와 코레일에 요구를 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저희 광주시에서는 사실 확인을 했었었고요. 예. 그러면 그랬었을 때마다 국토부는 이 원안대로 한다, 변경은 없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 광주시나 저희들도 아주 뭐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그 뭐 역사적인 측면까지 곁들여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호남선이 1914년 이게 개통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2014년이 이제 작년까지니까 예. 100년 만에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호남 고속철도 역사라는 게. 예. 원래 이제 일본인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처음에 뭐 양반들이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부 극소수고 동네에서 길 하나 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지방의 토우 세력을 누르려고 이 철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고속철도는 100년 만에 역사가 바로 서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00년 동안 요금을 더 내고 시간을 더해서 호남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 거의 여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1960년대 말 고속도로도 또 그렇게 돼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더 내고 했습니다. 예. 그 입증이 이제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다. 이것도 빨리 민자고속도로도 재정도로로 국가도로로 만들어야 호남인들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막는 건데 2014년 100년 만에 철도의 정상화가 KTX 호남 고속철도인데 이것을 이제 서대전하고 대전은 3km밖에 안 돼요. 전주 시내도 3km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꼼수.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 강 의원님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 코레일 사장부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를 꼼꼼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 처벌 수준까지 가거나 공직에서 물러나는 수준으로 가야지. 이것은 이제 100년 만에 역사를 바로잡는 이 시기에 와가지고 이걸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속철도를 내다가 그 300km 달리다가 갑자기 150km 줄이면요. 이게 기계가 고장이 되고 이건 나중에 사고가 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속도가 나는 차는 속도를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줄이면 예. 기계가 과부하가면 발생해서 예. 큰 이게 굉장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사는 세계 7대 그 교역 국가에서 이런 일들을 있는가? 예.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예. 깜짝 놀랐어요. 이번 예. 기회에 뭔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도 우리 호남 사람들이 양보를 오송역에다가 아니라 천안에서 분기를 해야 맞아요. 그것도 5분이 더 걸려요. 예.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할 때 충청권을 잡기 위해서 그걸 양보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양보하고 예. 이제 호남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비용도 더 내고 철도 요금도 더 내서 여기를 떠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호남 고사 작전의 일환이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 번 더 양보했다는 말씀 김민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김종욱 교수님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고재찬 국장님께서 좀 노선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또 역시 좀 네,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호남 고속철도를 계획하는 2005년도에 2005년 10년 전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안으로 분기를 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오송으로 분기를 할 것이냐, 예. 서대전으로 분기할 것이냐 세 지역에서 예.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 점을 각각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천안과 예. 오송과 그다음에 서대전. 예. 그렇게 충청남도 대전 지역에서는 서대전으로 분기를 하자. 예.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는 천안으로 분기를 하자. 예. 그리고 충북에서는 오송으로 분기를 하자. 그렇게 예. 세 지역이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 중에서 결국으로는 오송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충청권에 상당히 유리하게 결정이 된 거죠. 충청북도 얘기를 많이 들어준 예. 것입니다. 어쨌든 천안에서 쭉 내려오는 게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렇습니다. 직선거리고 가장 짧은 네. 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바로 오는 것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예. 경비도 훨씬 적게 들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충청권에 좀 가깝게 네. 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노선이 결정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양보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양보한 사안인데 호남 또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서대전을 경유하게 될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있는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5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익산까지 바로 내려올 경우에 66분 걸리는데 이게 1시간 51분,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고요. 전주과 전라선의 경우죠. 이게 1시간 20분 걸리는데 2시간 이상 걸리게 되고 광주는 송정까지 1시간 33분 걸릴 것을 2시간 18분 맞나요? 예. 그렇게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릴 정도 걸리면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예. 예, 지금 멀쩡하게 지금 국가의 국책 사업으로 예. 고속철도 이것은 고속철도는 말하자면 고속철도만 다닐 수 있는 그 철도 전용입니다. 고속철도 예. 전용. 예. 여기를 지금 예산을 8조 한 4천억을 들여가지고 예. 지금 준공을 해놓고 예. 여기에 말하자면 고속철이 다니지 않고 고속철을 다른 일반 철도로 다니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용과 이런 비교 평가 이것 이전에 이건 원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원칙의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국토부 장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정말 서대전이나 지금 계룡대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나 그다음에 이제 논산훈련소가 있는 논산 예. 이쪽 지역의 승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말 고속철이 운행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용산에서 예. 익산까지만 내라. 익산까지만 구간을 신설해서 운행을 하고 목포나 여수, 이 호남선 전라선은 기존 지금 이 준공돼서 개통 예정인 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서 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예. 무슨 뭐 이 지역 이기주의 또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정말 감정적인 요소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제거되고 문제가 돌출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호남 쪽에서도 중지를 모아가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은 용산에서 익산까지는 그대로 그냥 쭉 내려오자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서대전, 예. 계룡대, 예. 논산 여기가 전부 지금 충청 남도와 대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공약을 했거든요. 서대전에 이 정찰을 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최연애 이 철도공사 사장이 예. 사실은 지난 그 총선 때 지금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예. 지난 2014년도에는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었어요. 예. 2014년 3월 달에는 지금 철도공사 사장, 공기업 사장이면서도 이 대전 서구 예. 지역 예. 이 당협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예. 황우려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그런 그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정치 예. 지향적입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이 선거 참모였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년 지금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이 서대전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서대전과 계룡대와 논산 쪽을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면 아예 고속철도 노선을 신규로 용산에서 익산까지 개설해라. 예.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예. 지금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얘기는 고속철도를 하나 더 내라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뭐 그분들은 당신들은 고속철도 타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예, 일리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고 이제 좀 정치인이 이 공기업 사장을 맡아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연애 씨가 지금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 못 하니까 이쪽에 이걸 호남하고 충청하고는 같은 옛날에 백제권 문화에 같은 우리가 같은 동족들인데 따지고 보면 이걸 이간질을 시키는 이 최연애라는 사람을 이번 기회에 죄송하지만 좀 솎아내는 것이 아마 도리가 맞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총화를 위해서 예, 박근혜 알겠습니다. 대통령 밑에서 배워야 할 것을 무엇을 배워야 했냐면 국민한테 지키는 약속을 지켜서 행복도시가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안 배우고 꼼수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서 일부가 좀 그 대전 편향적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그 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또 다른 그 노선을 내자는 얘기는 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것은 무슨 고속철도를 다시 건설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노선만 신규로 예. 용산에서 익산까지 예. 예? 개설을 해서 예.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운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 호남철하고 결부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그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 서대전을 경유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경유하자. 그것도 양보 못 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양보의 근거를 이제 이 서대전 즉 대전 측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호남선을 이용하는 이 이용 승객 중에 이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약 29%, 예. 30%대다. 예. 여기에 이제 계룡 이 논산까지 하면 30%대가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강주시에서 이제 저희들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서대전역까지 이게 한 22%, 22.3%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서대전에서 강주 송정까지 이 승하차 인원이 7천 몇 %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선 전체로 봤었을 때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 서울에서 이 서대전까지 타는 사람들이 23%대고 나머지 7%대는 서대전에서 강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서대전역 경유하는 노선은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서대전을 지난 다음부터는 70%가 비어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70%가 비어서 가서 나머지를 서대전역에서 채워서 서울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20%의 이 서대전을 경유하는 것은 적자 노선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혹자들은 이 호남선 전체의 적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자에 대한 이 부담은 호남선을 이용하는 모든 우리 호남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금 호남선과 전라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일일 평균 24,000명 정도 됩니다. 24,000명이요. 예, 그 중에서 지금 대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 24%다 그런 내용은 서대전에서 서울을 가거나 또는 호남 지방으로 오는 전체 그 승하차율이 24%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광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호남선을 가지고 봤더니 7.3%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전라선도 봤더니 9.6%가 서대전에서 전라선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평균을 봤더니 서대전에서 전라남북도로 가는 인원이 7.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는 24%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대전에서 서울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숫자이고 저희 호남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7.9%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뭐 서대전역의 이용률이 그 대전의 주장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호남선 말씀하셨는데 제가 KTX 승하차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철도공사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저는 전라선만 기준하겠습니다. 전라선이 이제 시발역이 여수잖아요. 여수, 순천, 남원, 전주, 익산 여기에서 연간 지금 이용하는 이 이용객 수가 153만 명입니다. 그런데 계룡과 논산은 각각 1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계룡과 논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계룡과 논산을 포함해서 15만 명. 15만 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계룡대나 논산의 이용객은 이 지금 익산 이남의 여수까지의 우리 호남 주민들이 이용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교통 편익을 위해서 이분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이 철도를 고속철도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속 400km까지 지금 시험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150km가 아니에요. 100km도 지금 달리지 못합니다. 그 선형이 불량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정말 기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입니다. 이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대전으로 경유하게 되면 시간이 50분 정도가 더 지금 소요되는데 아니 호남 사람들이 아니 그 50분을 더 달려야 되고 요금 체계도 더 비싸야 되는 것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라선이나 호남선이 서대전을 경유하는 차는 거의 안 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차 운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철도 공사는 지금 적자가 누적돼서 굉장히 경영 혁신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더 경영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도 굳이 고집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전시장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시킨 대전시장의 선거 공약 그리고 최연회 지금 철도공사 사장의 대구 서구의 출마 이것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기만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국은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 호남 고속철도 개통되면 뭐 흑자도 많이 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서대전을 경유하게 되면 오히려 뭐 흑자는커녕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예, 누적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예.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대전역을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코레일 그 최연애 사장이 예. 지금 현재 60편도 예. 버거워요, 이쪽에. 호남선에 60편도. 근데 거기다가 18편을 예. 말하자면 더 증설을 해가지고 한다. 마치 생색이 되는 것 같지만 예. 편수 자체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호남선 전체가 적자가 되면은 예. 이건 효율화. 지금 뭐 정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효율화 아닙니까? 예. 이익이 안 나면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전체 60편도 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 버리는 아주 교통의 오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 고속철도 KTX가 정차하는 역 중심으로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세권 국가가 돼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외되거나 아웃되어 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남원에 강원님 때는 아니니까 남원에 고속도로를 완주 순천 고속도로를 냈는데 그게 남원이 아니라 그 곡성 쪽에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남원을 예, 가면은 알겠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그래서 예. 한 번 도로가 잘못 나가면 100년을 고생해야 되는. 예. 그래서 도로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재찬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그 도민들은 주로 이제 서울을 갈 때 고속버스를 가장 많이 아마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이제 호남고속철도나 또 전라선 KTX가 개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서대전을 경유할 경우에 뭐 요금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해서 KTX가 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고속철도나 그 일반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예. 1.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21% 정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로 대개 움직이는데 그게 68%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 수송 분담률이 대구 경우를 봤을 때 59.8%까지 이렇게 수송 분담률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현재는 그 일일 운송량이 예. 24,000명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기준으로 보자면요. 그 전주가 그 고속버스 요금이 우등이 18,000원 정도 되더군요. 그리고 한 2시간 한 반 정도면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네. 이게 서대전을 돌아간다고 할 경우에 2시간 5분 걸리면서 32,000원의 요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곱절값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 KTX 이용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익산에서 그 용산까지 36,600원입니다. 예. 36,600원인데 신선을 가더라도 지금 36,50원 정도 예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은 한 30분, 45분이 더 걸리고 예. 요금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은 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예. 것입니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이제 뭐 공항도 있긴 하고는 한데요. 뭐 고속버스라든가 다른 교통시설과 경쟁력에 비교해서 만약에 서대전으로 돌아갈 경우에 그 뭐 대체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저 국장님께서 이 전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자가용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음 문제, 이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군 공항하고 민간공항 같이 있어서 이제 이전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KTX 효과가 공항을 옮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서울을 가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뭐 비행기 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검색대를 통과하는 이런 절차라든가 아주 뭐 복잡합니다. 근데 KTX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없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시간 자체적으로도 오히려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셨던 분들에 대한 이 승객들을 흡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강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공항 이전 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훨씬 더 큽니다. 저희들은 예, 예. 이런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이런 예. 뭐 수요의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예. 공항이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서대전 경유를 하게 된다면 그런 기대가 조금 그 퇴색되는 그런 결과도 빚을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지금 이 부산 같은 경우는 킬로당 뭐 139원의 요금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뭐 145원 정도. 근데 우리 저희들 강주까지는 뭐 154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원우님께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지금 운영하는 어떤 이런 적자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적자는 결국에는 이용하는 승객들의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대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30%, 20%, 뭐 저희들은 뭐 22%, 24% 이야기하는데 대전은 30%가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0%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호남선에 적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30%의 전혀 오히려 이 30% 때문에 이 대전이 주장하는 부분에 서대전역을 경유한다 그러면 호남선에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강주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 원한대로 건설돼야지만이 강주 시민들 그동안 소외되고 지역의 어떤 역차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소외됐는데 이 호남 고속철마저 또다시 서대전역으로 뺏긴다. 저희들은 뭐 표현이 뭐 뺏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저희들한테 어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서대전을 경유하는 것이 이제 KTX 82편 가운데서 18편이다. 그런데 이 18편이라는 것은 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회 왕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경부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경부선 같은 경우는 일일 평일에는 119회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40회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번이 왕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평균 10분마다 한 번씩 지금 이 대전을 경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의 이 KTX 이 교통 이용률은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서대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대전역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대전역에서 이용객 수가 뭐 20%다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 괜히 지금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그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서쪽 지역에 있는 대전의 서쪽 지역에 있는 뭐 계룡이라든가 논산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이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전 지역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KTX에서 낸 자료 2014년도의 경우를 보면 계룡대와 논산을 이용하는 승객이 15만 명이에요, 연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13,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는 주로 이제 계룡대는 군인들이고요. 논산은 역시 이제 이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이 일부 이 훈련병들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데 바로 이분들에 대해서 편익을 증진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용산에서 익산까지 구간만 별도로 운행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가 대전권 그리고 호남을 뭐 조율하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를 흘리고 있는데요. 뭐 양 지역의 의견이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그 보도도 내보내고 실제로 뭔가 좀 그 접촉을 하면서 좀 양 지역의 의견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대 장국장이 아니면 양 지역의 의견이 아니라 이쪽 지방의 이제 지자체를 다니면서 일부 이제 지자체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 좀 믿어달라 그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모양이군요. 네. 예, 예. 광주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조율한다, 합리적으로 이 결정하겠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원한 계획대로 해야지 무슨 뭐 예.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저희 강주 지역은 특히나 이제 이 말에 이 저희를 강주역 진입 문제하고 연계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예. 또 강주시 입장에 있어서 강주시가 또 이 국토부에 강주역 진입 문제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애초에 국토부가 뭐 위험성, 이 완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뭐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지금 이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나오면서 강주시 입장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국토부에 강력하게 이게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이다. 근데 이게 강주역 진입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담당 국장이나 이런 시 관계자분들한테 서대전역과 강주역 문제는 별개의 부분이다. 만약에 서대전을 경유하고 강주시는 강주역 진입을 이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책임은 강주시장과 강주시 집행부가 다 져야 될 것이다. 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 사안이 결정된 후에 이 책임은 이 전라남북도의 도민들로부터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강력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지금 최근 움직이는 그 상황들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미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집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임시국회가 개회가 되면 바로 이 현안 문제를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고속철을 공사하는 주체는 철도 시설안전공단이고요. 이게 준공이 되면 이제 위에 코레일 열차를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것은 코레일이에요. 근데 지금 코레일 사장이 최은혜 사장이 자기가 지금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지금 발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전남북 광주 그다음에 충남 공주 출신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당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한 목소리를 지금 내려고 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전에는 그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도당위원장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서 충남북 소속 의원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이 입장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왔고 또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이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군 의회 의원들까지 여기는 이제 전남북도 같이 지금 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호남권의 이 정치권의 목소리는 충청권 일부와 합쳐서 이 2월 달에 아주 초반부터 뜨겁게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게 2월입니까? 당연히 호남권만 하지 마시고 충북은 우리가 천안에서 오송으로 양보원 빚이 있어요. 충청북도는. 그리고 공주가 이번에 만일의 경우에 이걸 서대전으로 경유하는 거라면 공주는 다시 낙후된 100년이 또 시작돼요. 그리고 공주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호남만이 아니라 충북하고 충남 일부가 함께 반대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좀 해보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 간의 이 정치적 또 연대 이런 것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역 의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시민사회
끼리도 이런 지역적 연대가 충분히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혹시 이제 지금 현재 22% 정도를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이렇게 운행 계획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코레일이나 서대전 대전권 측에서 이걸 좀 줄이는 안을 들고 와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좀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더 지금 현재도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예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이것이 어떤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아니고 서대전 지역이나 계룡대나 논산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코레일 최현혜 사장의 이 지금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증편 또 소폭으로 좀 줄여서 이건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 한 편도 경유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각 도시에다가 동서남북으로 다 코레일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 선례가 되면 광주도 그거 바로 해줘야 됩니다. 통정역에서 광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1도 1 그 원칙이 무너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광주도 역시 단 한 편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같으시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한 1분 정도 한 분당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고속열차는 고속철도로 달려야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약속이 지켜지는 사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짧게 주셨습니다. 고재찬 공장님. 네, 지금 저희는 KTX가 개통이 되면은 그 후에 그 영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혁신도시에서 익산 KTX역까지 버스 노선을 진설을 해가지고 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금빛열차라든가 지역 관광에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KTX가 개통이 되면은 그 지역에 국제회의가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마이스 산업을 확장시킨다든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KTX 서대전역 경유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기존에 비포장도로로 이 운행하라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선 건설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계획되고 운행되는 게 저는 상식이다. 그리고 원칙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을 해서 지역 간에 또 더 이상 갈등과 논쟁이 되지 않도록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이 법적 용어상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고속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듯이 철도에도요. 고속철도가 있고 일반 철도가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했을 때의 그 목적은 고속철도를 태우기 위해서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호남선 고속철도가 지금 완공돼서 지금 개통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여기를 서대전으로 경유해서 일반 차를 타라. 이건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발상을 하는 사람이 이거 감사를 해서요. 직위배제를 시켜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목적에도 위반되고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되고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경우도 되고요. 모든 것이 지금 이 하나에서 10까지 단 하나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속히 이 혼란의 이 늪에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절대로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도록 그 답을 확실하게 얻어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속철은 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제 기능 하지 못하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